HM은 이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경제를 쉽게 풀어드리는 피겔리치티브의 100%입니다. 오늘은 해운 대장주 흠으로 가보겠습니다. 8월 중순 기준으로 딱 한 달 사이에 이 종목을 흔든 두 가지 축은 실적 둔화와 자사주 소각을 동반한 지배구조 이벤트였고, 여기에 벌크, PCTC로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중기 스토리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운임 사이클이 꺾이는 구간에서 이익은 숨을 고르고 있지만, 대규모 공개 매수 소각은 수급과 지배구조 측면에서 주가 하방을 방어하고, 하반기에는 운임 변동성의 방향성이 다시 이 종목의 단기 주가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숫자부터 간단히 짚겠습니다. 8월 13일 발표된 2분기 실적에서 매출은 2조 6,227억 원, 영업이익은 2,3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63에서 64% 급감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4,7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폭이 작았고, 상반기 누적으로는 매출 5조 4,774억 원, 영업이익 8,471억 원, 순이익 1조 2,1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약 15% 중반으로 글로벌 동종 대비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이 흐름은 2분기 운임 둔화와 비용 상승의 결합 영향으로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다. 운임 환경을 보면 8월 14일 기준 드류리, 월드 컨테이너 인덱스, 가 주간 3% 하락해 FU당 2,350달러까지 내려왔고, 결국 3에서 4분기 주가는 운임의 반등 여부와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와중에 전략 축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8월 5에서 6일에 SK온 자산 인수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본 회사는 인수보다 자체 확장 기조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9월부터 차량 운반선, PCTC, 7척 인도를 시작해 장기용 선으로 투입하고, 다목적선 4척과 MR 케미컬 탱커 2척도 단계적으로 배치합니다. 동시에 벌크선 비중을 키워 컨테이너 변동성을 희석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내 보도에 따르면 5월에는 브라질 베일과 10년 장기 계약, 선박 3척 필요를 체결했고, 추가 대형선 2척도 필요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중기 체력 보강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기 이벤트가 8월 14일 정격 발표된 대규모 자사주 공개 매수와 소각입니다. 금액은 2조 1,400억 원 수준으로 발표됐고, 산업은행, KDB,과 해양진흥공사, KOBC,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8월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청약을 받고 9월 24일 소각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공시 보도에 따르면 발행 주식의 약 8%에 해당하는 8,180만 주를 취득, 소각하는 구조여서 유통 주식수 감소에 따른 주당 가치, EPS, 상승, 정부 측 지분율 점진 축소, 민영화 재개 신호 등 수급, 지배구조 모멘텀을 동시에 갖춥니다. 공개 매수 가격과 실제 참여, 물량이 단기 주가의 기준점이 될 공산이 크고, 소각 완료 시점 전후로 수급이 예민하게 출렁일 수 있다는 점은 투자 전략 수립에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동종 업계 시황도 살짝 보겠습니다. 8월 14일 하파그로이드가 반기 실적 발표와 함께 연간 가이던스 상단을 하향하며 불확실성을 강조했는데, 미, 중 통상 변수와 홍해 우회 비용 등은 업계 전반의 수익성 가시성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본사 역시 운임 비용의 스프레드가 다시 벌어질지 또는 안정될지가 관건입니다.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2월부터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원, 흠, 양민, 가 가동되며 기존 더 얼라이언스 체제의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신규 얼라이언스 출범 초기에는 서비스 품질 변동이 나타났지만 상반기 내내 리라이어빌리티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고,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2월 기준 프리미어 얼라이언스의 일정 신뢰도는 약 60% 수준, 제미니 얼라이언스, 머스크, 하파그는 90%대까지 올라온 바 있습니다. 결국 본 회사의 네트워크 경쟁력은
프리미어 얼라이언스의 서비스 품질 정상화와 병행해 보완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사주 공개 매수 소각은 수급 지배 구조라는 비재무 요인에서 리레이팅의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분이 테이블 위에서 질서 있게 줄어드는 시나리오가 열리면 민영화 불확실성 할인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컨테이너 위주의 이익 변동성을 벌크 PCTC 케미컬 탱커로 낮추는 전략은 사이클 하강 국면에서 방어력을 높입니다. 이미 9월부터 PCTC가 인도에 들어가고 벌크 장기 계약 확대가 가시화돼 중기 현금 흐름의 가변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운임은 7에서 8월 들어 하향 안정 국면이지만 미중 통상 이벤트, 홍해 수에즈 변수, 항만 혼잡도 같은 외생 변수에 재차 민감합니다. 드류리의 주간 더블카이와 스파이의 추가 하락, 안정, 반등 중 어느 쪽으로 기울지에 따라 본 회사의 분기별 마진 프로파일이 다시 달라집니다.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건 운임이 추가 하락과 비용 측면의 경직성입니다. 2분기에 영업이익이 급감한 배경에는 스폿 운임 하락뿐 아니라 항만, 내륙 운송 등 처리 비용 상승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공개 매수, 소각 이후 단기적으로 유통 주식수 감소가 유동성 축소로 이어질 경우 이벤트 종료 구간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사의 얼라이언스 전환 효과, 서비스 신뢰도 격차가 장기적으로 계약 운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그래서 전략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공개 매수 일정이 시작되는 8월 18일부터는 공개 매수 가격과 괴리율이 단기 기준점이 됩니다. 괴리가 크게 벌어질수록 이벤트 드리븐 수급이 작동할 여지가 있으나 소각 목표일인 9월 24일 전후로 거래 대금이 얇아질 수 있어 손절 리밸런싱 룰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드류리 더블카이와 서파이 주간 변화, 9월부터 순차 인도되는 PCTC 투입 진행률, 그리고 3분기 실적 가이던스 톤을 체크리스트로 두는 접근이 합리적입니다. 운임이 완만한 반등 안정으로 돌아설 경우 본 회사사의 마진 회복 탄력이 빠른 편이므로 이벤트 모멘텀과 운임 바닥 신호가 맞물릴 때 분할 접근이 유효합니다. 반대로 운임이 재차 급락하는 국면이라면 소각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드레이팅을 각오해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회사는 2분기 실적 둔화로 숫자는 숨을 골랐지만 2.14조 원 규모의 공개 매수, 소각으로 구조는 가벼워지고 벌크, PCTC 확대로 체질은 덜 흔들리는 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운임 변동성에 베팅하는 시기이자 지배구조 할인 해소를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이벤트와 사이클이 교차하는 지금, 두 신호가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는 순간의 시그널이 가장 강하게 나올 겁니다. 본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의사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